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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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뭐니 해도 이 중국 얘기부터 좀 할까요? 백신. 중국이 예. 문을 열 것 같습니다. 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어제 전했는데 국무원이 네.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하고 의료물자의 수요를 확실히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급히 필요한 물품은 합리적으로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약품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화이자 팍스로비드 이게 이제 인도 복제약이 있는데 그거 구매 대행 수요가 뭐 급증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가짜 약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아마 중국 당국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제하고 해열제 공급받는 게 이제 시급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모양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억지로 막아놓으면은 오히려 나쁘니까. 지금 뭐 예. 아시다시피 지금 토종 백신이 9개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메신저 리보 핵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훨씬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는 네. 뭐 거의 뭐 물백신이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요. 인도 이게 이제 세계 복제약 공장이라고 불리죠. 네. 인도가 지금 중국에 관련 약제를 공급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인도 약품 수출협회 회장이 로이터에 최근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열 진통제 이부프로펜하고 파라세타몰 하도 나오니까 저도 이제 이 이름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 수출 문의가 잇따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업체들이 이거 수출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걸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좀 중국하고 좀 편안한 관계니까요. 네. 뭐 의약품을 수입 못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로이터 집계를 네. 보면요, 2021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인도의 중국 수출에서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새로운 시장인 셈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주로 이런 치료제지 아직 백신은 아닌가 봐요. 백신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중국 당국이 뭐 합리적인 수입 얘기를 하니까 백신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네. 관측이 있는데 어제 전해드렸죠. 독일이 바이오엔테크 네. 사실상 화이자 백신인데 준다 그랬는데 보니까 바이오엔테크에서 자기네가 11,500도스를 보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11,000명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11,500명 분인데 일단은 이걸 선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 외신을 보면요, 중국하고 코로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슬쩍 좀 입지를 했는데 중국이 글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집을 부릴 부분이 따로 있고 그럼요. 이거는 고집부릴 부분이 아니죠. 아닐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예,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울컥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이거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걸 꼭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염병은 그리고 뭐 예. 아무리 뭐 선진국에서 뭘 해도 한 지역에서 뭐 심각하지만 그렇죠. 또 변이가 생기면은 뭐 예. 방법 그야말로 도로함이 타버리죠. 뭐 바이러스가 무슨 뭐 정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사실 중국에서 공식으로 이제 집계하는 거는 현저히 줄었잖아요. 뭐 사망자도 그렇고. 그런데 상하이 병원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봅니까? 이 얘기 뭘까요? 지금요. 네. 중국 공식 집계를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5,240여 명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리고 하루 그리고 이제 네. 지금까지 유증상 확인된 유증상자가 한 39만 명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상하이에 있는 이게 뭐 대비병원이라고 이렇게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네. 그저께 위챗 계정에다가 자기네 한 400여 명의 의료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극적인 전투에 대비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상하이가 2,500만 명인데요. 그 네. 가운데 이미 543만 명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된 것 같고 네. 연말까지는 그 규모가 1,2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하자 이렇게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네요. 네. 영국 쪽에서 나온 통계만 봐도요. 네. 이번 주 집계를 한 건데요. 하루 중국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고
하루에 죽는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5천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영국 쪽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중국 인구가 뭐 시작 10억만 잡아도 우리도 많을 때가 한 70만 명 예, 정도 그러면 됐었죠. 우리가 50만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1%죠? 50만, 500만, 5천만이니까. 그런데 중국이 10억만 잡아도 1%면 10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이면 0.1%인데 진짜 놀라운 숫자가 전혀 아닌 거죠. 예. 1000만 명이 간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나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은 숫자인데 그렇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인데도 중국은 계속 풉니다. 지금 예. 보니까 블룸버그가 어제 전화했는데요. 예.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그 시설 격리 의무를 이제 새해부터 폐지를 할 모양입니다. 예. 지금은 좀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해외에서 들어오면은 5일간 시설 격리하고 3일간 자택 격리. 그러니까 이른바 5+3인데 네. 그걸 지금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그 시설 격리를 없애고요. 그냥 자택 격리인데 그것도 그냥 격리가 아닌 그 보건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모니터링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해서 이른바 0+3으로 바꿀 것 같다는 겁니다. 홍콩 네. TV도 그저께 1월 3일부터 예,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격리가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플러스 3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PCR 검사도 안 하고 네. 4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떤지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되는 거고 자유롭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뭐 강하게 격리가 붙잡는 것 같지는 없는 않습니다. 거니까. 네. 아. 이거 어제 그 외교 브리핑 중국 외교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네. 이 질문이 나오니까 코로나 상황 전개에 근거해서 출입국 관련 조치들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편리화하겠다. 아. 사실상 확인한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중국 가면은 좀 편해지긴 했는데 글쎄 별로 코로나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중국 갈 이유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아주 묘한 것 같아요. 금융시장도 사실은 리오프닝 하는 거는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만 해도 홍콩 시장은 환호를 하고 그런데 중국 시장은 막 코로나가 당장 늘어나니까 못 오르고 이게 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은 경제 쪽에도 도움이 저는 확실하게 뭐 될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 얘기는 암만 빨라도 춘제 연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것도 조심스러운 춘치가 관측입니다. 3월인 1월 1월 22일부터 아, 죄송합니다. 1월 그러니까 20일. 한 2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2월 초나 중순 돼야지 정점 치고 네.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확신 어려운 뭐 그건 상황인데. 한 달이니까 네. 그렇게만 돼도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네. 직후에 좀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이동이 굉장히 1월까지 많을 그러니까 테니까. 이동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네. 피크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네요. 말가는 걱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중국과 대만의 또 그 군사적인 문제가 또 있나 봐요. 예, 그동안에도 계속 티격태격했는데 네. 대만 언론이 어제 전한 걸 보니까요. 중국 군함이 아주 네. 이제는 뭐 대만 동쪽에 있는 그 리다오라는 섬이 있는데 네. 거기 한 80km까지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게. 엄청나게 가까운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만이 뭐 막 그냥 전투기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견제를 한 모양인데요. 뭐 그동안에도 몇 차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8월에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다녀고 나서 그다음에 뭐 중국 그 공군기들이 뭐 계속 지금 이른바 중간선 계속 침입했죠. 또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대만 방산연구소가 그저께 대만 남쪽에 있는 기지에서 대공 실탄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도 중국 군용기 10대 이상이 한 2시간 정도 그 동북 그 방공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그 대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훈련에 동원된 게 실탄이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총알인 줄 알았더니요. 네네. 새로 개발한 미사일 또는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동원된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더, 시험 발사한 것 같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뭐 더 강하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건 이 군사적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발적인 충돌로도 생길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예,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거 실수로도 잘못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맞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은 뭐 이 와중에 뭐 바쁩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인도 공군이 내년 1월 16일부터 열흘간 이바라기현에서 양국 전투기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해상 훈련 같은 거는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교도통신은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을 겨냥해서 인도를 더 미국과의 자기들 연합전선으로 더 끌어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는데 이게 뭐 제 생각에는 미국이 분명히 뒤에서 뭐 크게 이렇게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 앞마당에서 뭐 대만, 중국, 일본, 인도 뭐 난리 났네요. 글쎄 말입니다. 네, 걱정이 걱정입니다. 많습니다. 예.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을 이제 방문해서 뭐 의회 연설도 한 거 네. 제가 화면도 봤는데 유럽연합 쪽도 뭐 만날 계획이 있나 보죠? 네, 유럽연합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네. 살짝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브뤼셀을 언제든지 원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초대장도 자기들이 보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지만 브뤼셀에 온다고 해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은 제3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정상회의 상임의장이라는 게 네. 있죠. 이제 대통령격인데 같이 하거든요. 아, 예. 그런 상태인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동안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여러 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제 화상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대면 그 이번에 이제 바이든하고도 첫 대면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전쟁 이후에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자우지간 뭐 젤렌스키가 지금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이제 특히 그 무기 좀 더 달라고 그런 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어쨌든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네. 쪽은 지금 뭐 굉장히 연대를 지금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공격 때문에 특히 인프라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전력난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도 그 영내에서 무슨 뭐 유럽연합 뭐 집행위원회 본부라든가 이런 그 주요 건물을 일제히 소등하는 행사, 이른바 라이트 업 우크라이나 캠페인을 뭐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폰데어라이엔 뭐 이런 그 집행위원장도 이렇게 소등 인증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방문에 대해서 뭐 러시아 쪽에 얘기도 나오고 있겠죠? 네,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한테 네. 뭐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간 거.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하고 있는 걸 명백하게 뒷받침했다. 네. 그리고 뭐 패트리엇 미사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도움 안 된다. 그리고 푸틴도 오늘 새벽에요. 그거 아주 낡은 거라서 그 뭐 와봐야 우리 신경 안 써.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그 러시아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바이든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우리 우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거듭했고요. 그 주미 러시아 대사는 할리우드 액션을 자꾸 하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확전이 아니라 좀 출구 전략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네. 푸틴이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요.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 네.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거다. 종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 협상으로 끝난다.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도 이런 현실을 더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을 거다 했는데 커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이 어제 가까운 장래에 푸틴하고 만날 계획 없다. 계속. 그리고 이제 예. 매우 진지한 제의가 오거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먼저 협상한 다음에나 대화가 가능하다. 이제 저런부터 얘기를 계속했죠. 푸틴은 자꾸 끝내자고.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외교적인 뭐 수사겠지만요. 근데 저도 미국은 푸틴은 끝내자, 미국은 아니야 하는 그런 네. 적어도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끝이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마크롱 뭐 또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안보 관련돼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 갔다 와서 아주 한껏 뭐 네. 했죠. 네.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기분 좋았는지 네. 그 러시아 안보 안전 네. 보장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우크라이나가 발끈하고 그다음에 유럽 몇몇 국가에서도 뭐 푸틴 편이야 아주 네. 단단히 두드려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그저께 요르단에서 이제 중동국 지도자 회의에 있었는데 거기 배석을 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기자들한테 러시아 안전 보장은 끝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의 하나지 네. 우선 사안이 아니다. 급한 건 우크라이나 방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슬그머니 자기의 과거 그 얘기를 좀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했든 안 했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쟁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렇게 드러났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드러났다. 그러면서 유럽이 나토 안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 방위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네, 뭐 사실 프랑스와 독일, 뭐 영국 그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백악관 가가지고 국빈 대우받고 뭐 그냥 뭐 국빈 만찬도에서 잘 얻어 먹었는데 이 마크롱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동맹은 내가 선택하고 함께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나토 안에서 나토와 함께하지만 나토에만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네. 참 바이든이 바깥으로 달라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근데 사실 뭐, 해야겠죠. 예. 뭐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죠. 그럼요. 예. 네. 그래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안보 이 얘기는 약간 오버했다가 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우리 국제뉴스 하면서 IRA 얘기 예. 굉장히 자주 전해드리고 참 있는데 매일 새로운 합니다. 네, 예, 소식이 예. 있나요? 저는 뭐 그 마크롱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슬그머니 좀 쿡 찔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네. 또 미국을 또 툭 찼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저께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의 인프레 감축법 IRA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하고 파트너국들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요. 프렌드 쇼어링 원칙을 적용해달라. 리쇼어링은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네네. 생산시설. 근데 이제 예. 프렌드 쇼어링은 근처 동맹들. 아,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FTA를 하자. 그럴듯하죠. 뭔 말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너네 안으로만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 동맹들한테 오는 것도 오는 마찬가지다. 것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렇게 막 그냥 너무 그렇게 막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 좋게 해서 좀 절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렌드 쇼어링 원칙을 적용해달라. 예, 이 프렌드 쇼어링 이런 말이 원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동맹 뭐 쇼어링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리쇼어링은 아예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거고, 예. 업쇼어링은 저도 이제 나가는 보니까 거고. 그거는 나가는 거고. 예. 예전에 이제 뭐 세계화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지 예. 말고 예. 중간점쯤에서 하자는 얘기를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 나름 약간 절충해서 제시를 한 거로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러면서 또 네. 이 독일 재무장관이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하고 뭐 한다고 미국 그러면서 네. 하는 짓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공급망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주의 FTA를 합시다. 예, 그렇네요.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예, 안보적으로는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런 거는 왜 따로 하느냐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은 그래도 뭐 전혀 꿈쩍할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다음 달에 그 강요들이 같이 미국 가가지고 네. 이제 아마 이런 얘기도 아마 해서 이제 네. 담판을 할 모양인데 글쎄요. 미국이 어떻게 프렌드에 대해서 진짜 프렌드리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사실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달까? 그럼 우리를 비롯해서 유럽 쪽 그렇죠. 텐데 유럽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계속 좀 하고 있다. 네, 이 자체로 뭔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법이 바뀌어서 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계속적인 압력을 주면은 뭐 사실 IRA 말고도 다른 이슈가 엄청 많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네. 야, 이번에는 니네가 했으니까 뭐 넘어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동맹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 무슨 뭐 예, 밖으로 예. 그 할 때는 또 이렇게 나오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진짜 우리도 딱 할 말이잖아요. 우리도 딱 했으면 미국한테 뭐. 할 우리도 딱 말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예, 우리도 딱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 다음 얘기 네. 볼까요? 뭐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전쟁하고 IRA 말고 결혼 기피가 중국도 심각하다고요. 네, 중국도 뭐 굉장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작년에 중국의 신혼부부가 한 764만 쌍,
이게 1985년부터 이제 관련 통계를 하고 나서 역대 최저라는 겁니다.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중국도 청령 실업 같은 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집값 부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또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충격이 많아서 더욱 비혼이 확산한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요. 9월까지 중국의 신혼 커플이 540만 쌍밖에 안 돼서 아마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구 대국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출산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초혼자 네. 같은 경우도 1,158만 명, 2013년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초혼 연령이 2010년에는 한 25살이 조금 안 됐는데 평균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9살 정도로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네.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는 거네요. 그 10년밖에 안 된 거고. 속도가. 그렇죠. 그 홍콩 신문 얘기는 중국도 한국하고 일본처럼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고학력 미혼율도 상승하는데 중국의 그 공산주의 청년당 그 공청단이 있죠. 네. 거기 연구센터가 그 18세에서 26세 도시에 사는 그 미혼 젊은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44%가 결혼할 생각 없다. 네. 이게 아까 취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실업률 증가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지난달 네. 같은 경우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것만 봐도 17%가 넘습니다. 실업률이. 16세에서 24세.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이게 계속 높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취업이 급하지 결혼이 급하냐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네. 중국도 지금 3년 동안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네네. 대도시 주택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뉴스들인데. 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콩 이게 신문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그 결혼 정년기 어떤 여성 프리랜서 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네. 하는 그 여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결혼, 출산도 꿈꿨는데 지금은 아이고 나도 이제 접었다. 아, 예. 결혼할 이유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네. 밀접한데 중국도 이유를 보니까 뭐 취업이라든지 근데 참 이거 이런 뭐 이유가.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기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네. 결혼도 조금 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래야지 뭐 데이트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막 힘드니까 삶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한 얘기인데 네. 중국은 중국까지 요식도가 이렇게 한다니까 뭐 진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5천만이지만 여기 10몇 억이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자, 다음 뉴스 좀 네. 빠르게 가볼까요? 이제 또 우주 얘기해 보죠. 화성에 지구 밖 첫 시료 보관 창고 이거 무슨 얘기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면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것도 뭐 어려운 건데요. 네. 지금 화성의 그 퍼서비어런스 가장 최근에 지난달 말에 작년에 갔었죠. 그 네. 탐사 활동 하는데 거기는 이제 헬기도 2대가 떠서 이렇게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화석 이제 거기 있는 그 토양 같은 걸 이제 네.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체 분석을 하는데 일부 시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기초 분석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토양 같은 거를 채취한 거를 지구로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예, 이제 그렇겠죠. 뭐 그 영화 마션 보셨죠? 네, 네. 마션에 보면 그 맷 데이먼인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뭐 실수로 키우잖아요. 남겨졌다가 예. 몇 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그 화성 상공에서 픽업해서 예. 보는데 꼭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거를 대비를 해서 물론 이제 지금 이 탐사 그 퍼시비어런스 참 어렵습니다. 퍼시비어런스. 얘가 네. 이렇게 댕기면서 돼가지고선 그걸 이렇게 시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플랜 B가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필만한 크기의 그런 그 시료를 담는 거를 몇 군데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인류 이제 지구 바깥의 첫 노천 창고라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고 평평한 데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못 가져오면. 경우에는 이제 탐사선이 가가지고 그 거기서 또 헬기를 띄워가지고 개를 픽업해서 다시 올라와서 화성 궤도에 있는 그 돌아가는 궤도선이 잡아서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 딱 마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창고라 그러지만 아주 큰 건 아닌 거네요. 분필 크기랍니다. 분필 그게 한 10개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그렇죠. 예. 참, 저 이 우주 대단합니다. 이걸 예. 보면 참 이렇게 과학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들을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좀 더 넓은 네. 세계를 봤으면 좋겠는데. 멀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가오는데 좀 멀리 네, 바로 좀 멀리 좀 내일입니다. 제대로 예, 좀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평화가 가득해지기를 좀 예, 바라면서 맞습니다. 예. 국제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